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광복절 기념식 개최 장소를 놓고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 뉴욕 총영사관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결국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당초 예정됐던 시청 행사는 축하 리셉션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 총영사관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경일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놓고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뉴욕시청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뉴욕 총영사관이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기념식은 당일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축하 리셉션은 오후 5시 뉴욕시청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어제 언론사와 주요 한인단체 등의 보도자료를 보내고 뉴욕시청에서의 행사가 국경일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뉴욕 한인회가 행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광복회와 평통 등 공동 개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 평통 등 한인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영사관 측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청은, 뉴욕시청은 남의 나라 시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가 주인인 우리의 시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타민족 그리고 미주류 사회의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의 광복절을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뉴욕 총영사관은 정부 기념행사 표준 식순도 함께 첨부해 한인단체들로부터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아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늘 독도교육 선도학교 운영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지역 향후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뉴욕 일원 한국학교 독도교육 지원사업. 향후회가 모은 기금이 초석이 되고 경상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1만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맨해튼 한국학교와 뉴저지 훈민학당 등 4개 학교에 각각 2,5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의 가장 훌륭한 학교 4군데를 선정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선정된 학교들은 교사연구회와 각종 발표회, 퀴즈대회 등 독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들이 연극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만화로 되어 있는 클립을 보여주고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독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독도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성과물들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 2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해 지역 한국 학교들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BLM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자녀들도 흑인의 인권 운동에 대거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시안 자녀들은 부모들에게도 강력하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중 1등 아시아 약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라인 편지 BLM은 우리에게도 중요해요가 지난 8일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 아시안 1.5세와 2세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약 200명의 아시안들이 번역에 참여한 온라인 편지입니다. 30명의 한인이 공동 번역한 한국어 편지는 10일 발표됐고 이어 추가 10개 국어 번역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시안 자녀들은 편지에서 흑인 인권운동 동참에 앞서 1세대 부모들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번 번역 프로젝트는 지난 7일부터
뉴욕 기반의 중국계 2세 인권운동가 크리스티나 후에 의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로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편지에 이어 2차 프로젝트로 각국 언어로 제작된 오디오와 비디오 영상 편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한 정승진 후보가 선관위에 유권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등록되면 오는 9월 13일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정승진 후보는 11일 뉴욕시 퀸즈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뉴욕주 상원 예비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유권자 추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규정된 1000장보다 3배가 넘는 3,347장의 서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종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청원서의 주소와 서명 등을 확인하고 2주 내로 최종 후보 등록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이번에 받은 유권자들의 추천 청원 서명은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하면 오는 9월 13일 현역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부 지역, 포레스트 힐과 레고파크, 프레시 메도우, 잭슨하이츠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보급 기관들을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글학교는 현행을 유지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통합 내용을 담은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문체부가 세종학당을, 교육부가 한국교육원을, 외교부가 산하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한글학교를 각각 따로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행 방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원과 재외동포사회에서 운영되는 한글학교가 세종학당과 연계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원의 경우 뉴욕 등 외국에 있는 교육원 30곳이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지정되고 세종학당 교재를 사용하는 한편 필요하면 세종학당에서 교원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단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해 이끌어온 민간 자생단체임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고 세종학당으로 전환을 원하는 한글학교는 심사를 거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가 최대 258%나 오릅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민 서비스국을 상대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일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토니 칼데나스, 로스 레티넨 연방 하원 의원 등은 6일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 서비스국 국장에게 이민 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10년간 이민 수수료가 3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민 수수료 비용을 낮추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면 경제 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7에서 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청원서는 $325에서 $460로, 투자이민 신청서는 $1,500에서 $3,675로 오르고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도 $360에서 $575로,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는 $200에서 $715로 무려 258% 인상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현 $595에서 $640로 인상됩니다. 한편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수수료 인상 대신 지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닌텐도가 출시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인기에 각종 안전사고도 잇따르면서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포켓몬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전철역 플랫폼 안전선을 넘진 말아달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헌터 칼리지와 부속 중고교가 있는 맨하튼의 19경찰서도 운전 중 해당 게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보안 전문가 애덤 리브가의 블로그를 인용해 포켓몬고의 로그인 과정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사의 iOS 기기에서 구글 계정으로 포켓몬고에 로그인할 경우 전체 계정 접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메일 읽기와 보내기, 구글 드라이브 내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 구글 포토에 저장된 모든 사진 접근, 검색 기록 및 구글 지도 기록 확인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iOS에서도 일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2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동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한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과 민주당이 자신이 추구하는 진보적 정책들을 수용해야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경선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열린 민주당 정강정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일부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2일 뉴햄프셔주에서 진행된 공동유세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과 몇몇 이슈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을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5개 주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도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은 잇따라 클린턴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평소 뉴욕시 유명 레스토랑의 가격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레스토랑 위크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여 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